안녕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학년 형들 일주일 남았죠, 수능이. 우리 1학년 학생들도 이제 마지막 기말 시험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특히 온라인 수업 기간 중에 하는 내용들 시험 범위에 다 속합니다. 자, 열심히 해야겠죠. 자, 오늘은 교과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권 교체 과정을 한번 살펴봤죠. 정권 교체 과정을 살펴봤고, 오늘은 교과서 284페이지 시민사회가 성장하다. 이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락하는 단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를 위해 설립되었죠. 특히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경고 고발하는 하고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방크락하는 단체는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에 이런 시민운동이 근간이 이제 되는 과정은 우리나라는 역시 민주화가 있었죠. 6월 민주항쟁 기억나죠?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우리 국민들이 쟁취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비정부 기구인 시민단체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비정부 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나 기업과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위해,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시민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비정부 기구가. 이 단체에는 여러 분야가 많죠. 환경, 여성, 사회적 약자 각 분야에 많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특히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나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정경유착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정경유착, 정치인하고 기업가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밀접한 관계를 정경유착이라고 부르죠.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서로 간에 특혜를 봐주면서 이런 많은 비리가 저질러졌죠. 불공정한 노사관계,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등을 몰아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94년에 출범한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시민사회 건설을 목표로 정치와 경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로서 활동을 한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중에서 유명한 단체들이 많죠. 91년도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결성됐는데 93년에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더욱 확대된 시민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운동도 이제 여성들도 가부장제 철폐와 성차별의 타파,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민운동 기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우리나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여사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좀 특별한 케이스죠.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여성부가 설치됐죠. 요즘은 여성가족부라고 불리죠.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이 기구라고 하는 것은 주무장관이 있는 겁니다. 내무부 강요가 있는 주무부처가 따로 생겼다는 거죠. 2004년에는 성매매 금지법, 그리고 2008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하는데 이거는 여성들 사이에서 이 호주제 폐지는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자녀는 어머니 성을 이혼한 경우에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 관련법이 개정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민정치 참여 확대 내용을 보면 이제 시민들도 각종 이제 시민단체들도 정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시민의 정치 참여는 선거공영제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은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고 선거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지불하면서 부담을 낮춰 국민의 정치 참여를 국가가 보장하고자 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가 정착되면서 지방자치제 등을 통해 크게 확대됐습니다. 선거운동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2000년에 참여연대, 환경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450개의 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총선연대는 부패행위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부적격자를 정당 후보로 공천하지 않도록 각 정당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선거전이 시작되면 이런 후보를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는 낙선운동, 떨어뜨린다는 운동입니다. 그 후보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시민단체의 규모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이죠.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집회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시민들은 촛불 집회라는 평화적 시위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사안을 의견을 표출하고 있죠. 2002년에 대표적으로 장갑차로 순재인 여중생을 추모하게 한 집회,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집회 반대운동, 2016년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운동 대규모 집회, 이런 대규모 촛불 집회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민주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의 운동의 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인권 증진과 사회 복지로도 이것이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점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점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유신 체제였죠. 지금 미국도 아직까지 없는 의료보험법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법이 벌써 제정되었습니다. 81년에 장애인복지법, 86년 최저임금법, 87년 남녀 고용평등법, 1988 국민연금, 그 다음에 1900 건국민 의료보험 실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다 시민의 국민 기본 생활권 보장에 대한 법률도 복지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확충과정은 많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기반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확대. 자, 그러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언론 자유도 많이 기본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바로 정부와 국회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제도.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약자,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89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되고 99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에게 최저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복지 확충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복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시민단체 활동, 지금 복지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갈수록 복지 분야는 더욱더 강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 활동에서 여성들이 이루어냈던 호주제 철폐, 호주제가 철폐됐다 하는 것은 2008년도에 호주제가 철폐됐는데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법률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여성단체들은 호주제 폐지를 가속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활동했던 태양기름 유출 발생사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일어났던 사고인데 이때도 우리 온 국민들이 많이 협조를 했죠. 각 봉사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충남 태안반도에 가서 진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에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기름이 엄청나게 유실된 사건인데
전국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들이 모였습니다. 일단은 전국에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하는 점만 봐도 우리나라에 그만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아주 커지고 있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죠. 그 이면에는 여기에 환경운동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우리나라 청정, 지역, 태안을 살려야 된다 하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민주화의 진전에 관련된 여기까지 내용들, 쌤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 87년 1월 달이죠. 박종철 87년 6월 달에 왜 그렇게 민주항쟁이 일어났는지 왜냐하면 87년 연말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간선제입니다. 그러면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가 그대로 권력을 승계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해 4월 달에 4월 13일에 전두환 대통령은 기존의 간선제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호언 조치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한열 학생이 또 피격당하는 사건, 그리고 6월 달부터 전국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일어났고, 자, 일단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6월 29일이죠.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 그 당시에 후보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을 하였고 87년 12월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치러지게 되었다 했죠. 그리고 민주주의 노태우 정부 때의 가장 성과 북방외교, 김영삼 정부 때는 지방자치제 그리고 금융실명제도 들 수 있다 했죠.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외환위기관리를 최단 시간에 극복했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 때는 권위주의 청산 노력도 있었고 그렇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또 주요 업적으로 봐야겠죠. 이명박 정부 때 자유무역협정을 줄임말로 영어로 FTA라 부르죠. 그때 됐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 각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오늘 수업 때 배웠던 시민사회 성장,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6월 민주항쟁 이후 다양한 분야, 환경 분야, 여성 분야, 각종 NGO, 이 단체들을 뭐라 부른다 하죠? 비정부기구. 비정부기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하면 이거는 비정부기구라고 할 수 없죠. 그러 이 비정부 기구들을 바탕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증진 항목에는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출범하였죠. 사회복지 확대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기점으로 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습니다. 77년부터 한 12년 뒤에는 드디어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는데 각종 시민단체의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비약적인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복지 분야, 여성, 인권 분야도 잠시 종이 치네요. 크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주화의 진전과 우리 사회의 발전, 87년 민주화 6.29 민주화 선언 알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가 되었죠. 89년 이때도 노태우 대통령 때죠. 그리고 소련과의 국교 수교 이것이 북방외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방외교. 자, 80년대 주요 언급정, 그 다음에 91년부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때죠. 김영삼. 그리고 95년부터 지방자치제, 역시 김영삼 대통령 때죠. 그리고 97년 연말 김영삼 대통령 말 밑에 IMF 경제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그리고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했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월드컵 개최했고 그 이듬해 노무현 대통령 때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죠.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시민단체 여러 여성단체 활동으로 호주제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들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하는 내용들 정도는 여러분들 여기 표에도 굵직한 요 정도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겠죠. 소련과의 국교 수립 이거를 북방 외교로 칭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방 외교. 노태우 정권에서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북방 외교. 우리가 수교를 하지 않았던 공산권 국가들, 특히 동유럽, 소련, 그리고 중국과의 국교를 맺게 된 것은 그 당시 북방 외교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페이지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 시간 때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수업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